오늘은 토요일이고 등 운동을 할 겁니다. 어, 운동에 지금 스케줄에 이제 변화를 줄 거예요. 지금 4분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3분할로 바꾼 거예요. 3분할로 바꿔서 운동을 할 거고, 운동도 어떤 방식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뜯어 고칠 예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어떤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가장 크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건 이제 볼륨이었어요. 결국에는 볼륨이라는 거는 이제 운동의 뭐 어떤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내가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몸이 좋아지는 것인가, 뭐 이런 거. 이제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자세도 좋아야 되고, 무게도 많이 들어야 되고, 뭐 운동의 양을 좀 많이 가져가거나, 쉬는 시간을 좀 줄인다거나, 뭐 여러 가지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이제 뭐 무한정 높아질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은 시즌에 들어서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게, 이게 계속 높아진다고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운동을 너무 뭐 안 하게 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몸의 강도는 안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컨디션이거든요. 내가 운동을 뭐 많이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컨디션이 좀 좋을 때 막 확 했다가 컨디션이 떨어진 상태로 막 며칠을 보내고 이러면 이거는 굉장한 손해고, 항상 그런 문제점들을 좀 있었어요. 작년에 이제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너무 좀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되게 그 피곤한 것들이 항상 있었고, 정말로 말도 안 됐을 만큼의 피곤함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야 된다는 생각에, 그때는 지금보다는 또 지식이 더 부족하고, 그 다음에 또 시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키는 대로 정말 말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얻었고 이겨는 냈지만, 그렇게 해서 이번 시즌을 또 준비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번 시즌에 느꼈던 고통을 못 참아서 이번 시즌에는 그렇게까지는 운동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없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똑같을 뿐일 거예요, 분명히. 작년에 한 대로 그대로 하면 작년에 한 만큼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 더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만 작년 그대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더 똑똑하게 운동을 하고,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방법, 현명한 방법, 그리고 강도도 오히려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요즘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최적의 이제 볼륨을 찾을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제가 운동을 하면 준비부터 운동부터 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다 했을 때 거의 제가 봤을 땐 좀 길게 하는 날에는 한 2시간 정도가 넘게 걸리고, 어떤 날에는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몸을 푸는 구간을 한 20분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가서 딱 이제 준비해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몸을 푸는 구간, 그걸 한 20분 정도로 시작하고, 폼롤러 하고 스트레칭 하고 몸을 조금 데우는 웜업들을 좀 하고, 운동은 무조건 1시간 안쪽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 안 걸리게 끝내는, 그러니까 본 운동, 지금 이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트 수를 운동을 할 때 종목당 세트 수를 한 16세트에서 15세트 이하로 가져간다라고 지금 설정을 했거든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제가 이제 운동하는 세트를 다 올리니까 아시겠지만, 많을 때는 막 30세트도 하고, 뭐 적을 때는 뭐 20세트 뭐 이 정도 사이에서 많이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 15세트 정도 이하,
로 가져간다. 지금 이게 목표입니다. 1시간 이하로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이거 이 정도 해서 될까? 이런 마음이 느껴지지 않게 그 안에 집중력 있게 모든 걸 쏟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3분할로 돌아가서 주 6일을 할 겁니다. 하체를 하는 날에는 저녁 운동을 하지 않고 유산소 운동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체하는 날에 오히려 조금 휴식을 좀 취한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푸시데이랑 풀데이 이렇게 해서 운동을 프로그램을 잘 설정해서 주당 그러면은 모든 부위가 주당 2회가 돌아가거든요. 근데 주당 2회 돌아갈 때 이 세트가 30세트를 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저의 지금 새로운 계획입니다.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 플랜도 사실은 뭐 당연히 내가 새로운 플랜을 세운 거고, 이게 저한테 맞을지 완벽할지 안 할지는 그런 건 모르기 때문에 좀 봐야겠죠. 한 2주에서 3주 이상은 또 해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자세와 무게입니다. 그래서 한 무게는 뭐 아주 큰 운동들 있잖아요. 데드리프트나 뭐 스쿼트 같은 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은 8개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는 무게, 뭐 한 7개에서 6개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뭐 보조로 드롭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자세가 나오는 한에서 통제, 이걸 가장 포인트로 할 거예요. 그 숫자에 이제 그러면 횟수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횟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최적인가는 이제 논문 결과 보면 뭐 8개에서 15개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스쿼트 같은 경우나 데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8개에서 마지막 맥시멈 무게를 한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많은 반복 횟수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큰 다중관절 운동은 좀 5회 밑으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횟수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의 강도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횟수는 도대체 한 어느 정도냐, 이거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또 운동 방법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만약에 운동을 하다가 실패 지점, 그 실패 지점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패 지점에서 내가 도저히 하나도 이렇게 못 움직이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도 까딱까딱 안 되는 상태에서도 계속 이완을 하고 힘을 준 상태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세트 방법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 횟수와 이제 실패 지점을 설정할 때 그럼 한 어느 정도를 설정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오늘 러프 디젤이랑 이제 박재훈 선수가 운동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거기서 봤을 때 러프 디젤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어떤 팁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실패 지점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단 하나의 어떤 움직임도 가져가지 못할 그 정도까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나오는 시점, 거기에 어떤 실패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조금 실마리가 풀렸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왜냐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은 무게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뭐 이거 마지막에 탑 세트에서 8개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8개라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의 높은 반복 횟수죠. 거기에다가 실패 지점까지 간다라고 하고, 그 실패 지점이 이렇게 단 하나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나오는 그 시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낮은 무게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이게 디테일하고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거기에서 오는 실패 지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트레이닝이 좀 완성이 될 것 같은 기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운동이 결국에는 뭐 어디에서 없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이제 마이크 맨저가 이제 개발해서 도리안 예이츠가 이제 그걸 정말로 잘 했던 히트 트레이닝이에요. 점점 방향성은 좀 그쪽, 트렌드 자체가 좀 그쪽으로 가는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제 안착이 될 것 같다, 대중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선수들이 보면은 운동량을 계속 좀 줄여야 된다, 우리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패 지점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해가지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길어지고 세트 수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인데 이게 비효율적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오히려 시간 줄이고 세트 수 줄여서 운동량은 그 양의 볼륨이죠, 그게 줄어들지만 엄청나게 강력하고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된다, 강도는 더 높아져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이제 노력을 할 예정, 그렇게 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뜯어붙일 예정. 5월에 저는 이제 시합을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11일에 이제 시합이 있기 때문에 5월 거기에 일단은 제가 기준을 맞춰서 지금 시즌을 준비를 할 거고, 저 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텐데, 어제 제가 이제 또 그 바디 체크를 올렸죠. 저탄으로 이제 한 주 정도 했는데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나 뭐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이 봤을 때의 변화는 꽤 크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골격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키에 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골격은 커요. 옆으로도 조금 넓은 편이고 골반도 좀 크고 뭐 이런 편인데, 이런 체형들이 어떤 쉐입에서는 되게 좋지만 체지방이 좀 붙어 있거나 그 다음에 근육량의 볼륨을 키우거나 이걸 붙이거나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운 타입이거든요. 제가 훈련을 막 이렇게 진지하게 막 한 10년 가까이 해서 볼륨이 막 늘어나 있는 상태였으면, 그래서 아주 높은 수준의 선수였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몸에 붙어 있는 근육량, 제 골격에 비해서 근육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지방이 저는 조금이라도 끼게 되면 정말 몸이 그냥 플랫해 보이거든요. 거기에 그나마 이제 세퍼레이션, 체지방이 빠져서 근육에 이제 하나하나의 이제 어떤 선명도와 분리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부터 몸이 좋아지고, 훨씬 더 이제 저는 이제 체지방을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몸이 좀 좋아질 타입이니까 일단은 좀 걷어내죠. 다이어트를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마지막에 급해서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일단 체지방을 좀 걷어내고 저탄으로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좀 볼륨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하면 다시 거기서 좀 게인을 시키는, 좀 올리는 그런 방법들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원래도 잡고 있었지만, 이런 전략이 어제도 확실히 그 바디 체크를 해서 보니까 좀 맞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는 식단이랑 유산소로 좀 할 예정이고, 웨이트는 근비대에 최대한 목적성을 두고 목표를 두고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 나갈 예정이고, 운동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리프팅 방식으로 해서 무게를 빵빵 쳐서 그렇게 재밌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시합 준비 기간에는 근비대에 거의 이제 조금 몰빵을 하는 그런 방식을 좀 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 운동도 15세트 안에
끝내보는데, 사실 등이랑 다리는 조금의 예외를 두긴 둘 예정이에요. 등이랑 다리는 조금 예외를 둬서, 만약에 내가 15세트? 조금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에서 등이랑 어깨 같은 경우가 사실은 등이랑 다리는 그 독립돼서 중복되지 않는데, 어깨, 가슴 뭐 이런 거는 사실 가슴 할 때도 좀 어깨가 먹고, 어깨 할 때도 윗가슴이 좀 먹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같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등은 그래도 거의 독립된 부분으로 웬만한 다른 부분에 그렇게 영향을 아주 많이 끼치고 그러진 않기 때문에 조금은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등이나 이런 것들도 다 15세트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무게를 빠르게 올려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몸에 열을 많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웜업을 좀 다양하게 해서, 특히나 이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웜업, 정적인 스트레칭 말고 움직이면서 세트로 아예 해서, 웜업 세트들 있잖아요. 그런 세트들을 거의 해서 좀 먼저 열을 내놓은 다음에,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게 이렇게 좀 자세만 잡고 이렇게 가서 바로 딱 올라가는, 거의 탑무게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방법들을 쓸 예정입니다. 겨울에는 조금 더 어렵겠죠. 몸이 덮여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역시나 땀이 좀 식거나 막 이래버리면 바로 이제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이 운동 정말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생각한 것들이 또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시점에는 또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하면 할수록 참 어려운데, 또 그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등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폼롤러와 뭐 여러 가지 지금 데드부터도 할 거고 뭐도 할 거니까, 이제 등 운동을 하기 위한 웜업을 지금 좀 진행을 했고요. 심박이 좀 올라올 만큼 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다 풀린 상태고, 심부적인 온도, 심부 온도도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동은 뭐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다 그냥 웜업이었고, 암풀다운을 먼저 좀 해줄 건데, 암풀다운도 지금 약간 얘도 웜업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콘셉트가 어떤 본 운동이 아니고, 그 대신 되게 가볍게 해주다가 제가 사용하는 거의 최고 무게 사용해서 실패 지점까지 완벽하게 털어주는 딱 한 세트, 탑 세트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데드리프트 레그에서 할 거고, 렉풀로 빠르게 올릴 겁니다. 지금 이 한 장으로 몸을 충분히 다 풀어준 다음에 바로 140, 그 다음에 한 200, 뭐 이런 식으로 가서 200이나 뭐 180 이렇게 가가지고 하고, 이것도 4세트, 2세트를 포함해서 4세트입니다. 4세트만 해서 반복 횟수를 좀 칠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0 정도로 마지막엔 200 정도로 해가지고 한 반복 횟수를 좀 칠 겁니다.
등의 어떤 근비대를 위한 지금 훈련이에요, 얘는. 방금 3장으로 한 10개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일반적인 지금 페이스가 아니고 그 스트렝스를 위한, 그러니까 페이스가 아니고 데드를 할 때 지금 좀 빨리빨리 들어가고 있고, 지금 얘도 반복 횟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0을 할지 220 할지는 결정할 거지만 그때도 반복 횟수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지금 똑같은 데드를 하는 거지만 좀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진짜 엄청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장 세팅된 상태고, 이걸로 이제 최대한 좀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흡 조금만 더 돌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좀 더 힘들고, 운동할 때 시간 체크를 그렇게 잘 하지 않았는데, 시간 체크를 조금씩 해가면서 빠른 시간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운동은 이 시간 안에 끝내야겠다 막 이런 약간의 계획이 생기니까 운동 강도가 확실히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벤토바로. 종목을 한 4가지 정도로만 설정해서 끝나다 보니까 기본에 충실한 종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삼 세트이고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 3세트만 하는 게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완벽한 자세를 통제해서 실패 지점까지 끝까지 한번 밀어붙이는 거. 이 진짜 지금 오늘 운동의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 지금이랑 템포를 하니까, 이런 템포를 하니까 4세트를 하기가 좀 겁이 납니다. 엄청 부담스러워요. 어시스트 친업 할 거고, 지금 등 운동이 진짜 완전 기본적인 운동으로만 세팅이 되어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좀 힘든 운동으로만 세팅을 했거든요. 템포도 빠르고 무게도 치고 자세도 신경 쓰고 하니까 굳이 세트 수를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시스티너도 첫 세트부터 실패 지점까지 좀 털어주고, 여기에 보조해주는 중량들을 조금씩 낮춰가면서 어떻게 보면 중량을 조금 더 해줄 예정입니다.
자, 3세트. 와, 다 3세트만 해도 되네. 실패 지점까지. 와. 언더그립으로 좀 광배근을 조금 더 자극해 줄 거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 광배근이 진짜 잘 먹어요. 완전히 지금 지쳤어요. 지금 1시간 반 막 지난 그런 느낌이에요. 막 미친 듯이 해가지고 1시간 반 막 2시간 가까이 되는 그런 느낌. 마지막 세트. 실패 지점까지 완벽하게 한번. 네, 다음 주부터 3분할 하는 운동에 약간 맛을 본다 생각으로 집중력 있게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몸을 다 풀고 본 운동으로 들어간 건 이제 한 50분 정도 걸렸고, 데드 4세트, 그 다음에 뭐 한 벤트 3세트, 7세트에다가 저기 친업도 한 3세트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언더그립 풀다운도 한 3세트밖에 안 했으니까 9에다가 4, 한 12세트? 13세트? 13, 그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와,
근데 역대급으로 등 운동에서는 정말 짧게 끝냈는데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은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근육이 근비대가 되는 거야. 결국에는 거기 그 타겟하는 부위에다가 혈액을 최대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력 있게 더 몰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아서 어쨌든 간에 그 혈액의 펌프가 유지되는 시간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육이 최대한 거기에다가 혈액을 담아가지고 늘어나고 거기다 근섬유에 이제 신경에 파괴가 있어야 되는 건데 뭐 호스에다 물을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물을 이제 호스에다가 뭐 이렇게 조금씩 흘리면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호스가 뭐 요만한 거에서도 쭉 가는데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용량인데 여기에다가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그 호스가 불어나거나 터져버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 나온 거는 이제 한 10세트에서 20세트 정도 안쪽에서의 세트 수가 가장 이제 좀 근비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세트 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항상 등 운동 같은 경우는 거의 20세트, 30세트를 했기 때문에 후반부로 가면은 확실히 좀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어느 날은 막 정말 30세트를 해도 잘 될 때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은 후반부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펌핑감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거의 그 생각을 해보면 10세트쯤에서의 최고의 펌핑감이 올라왔다가 거의 다 이제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종료 수를 이제 뭐 이제 욕심이죠.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해주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세팅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50분 안에 끝내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많아요. 유산소도 다 할 수 있고 복근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2분할 그러니까 하루에 2분할을 할 거거든요. 하루에 이제 1, 2차전, 2차전을 할 거니까 그런 데서도 부담이 확 주는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거는 컨디셔닝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가 있고 여러모로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운동을 좀 해보고 계속 매번마다 이제 그 실패 지점에 대한 거를 머릿속에 계속 넣고 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지만 한번 해봐서 또 몸의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제 반복까지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파트너를 좀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강제 반복이 안 되면은 나중에는 조금 더 이제 체력을 보강해서 드롭이랑 이 상태에서도 드롭이랑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좀 그런 거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3분할 할 거고 식단도 살짝 변경할 예정이에요. 양은 똑같은데 종류를. 그래서 GI 지수가 조금 더 낮은 탄수화물을 더 섭취할 예정이어서 아마 체지방의 이제 연소는 좀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달 안으로. 그러니까 저는 목표는 2월 안까지 몸은 거의 다 나올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좀 다져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운동 잘 끝냈고 저는 또 유산소 또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